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양자 컴퓨터를 다루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차근차근 하나씩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양자역학을 어느덧 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고전역학은 육안으로 관찰되는 물체를 연구한다. 여기 매크로스코픽이니까 좀 크겠죠, 물체가. 반대로 양자역학은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물체를 연구한다. 여기서는 마이크로스코픽이니까 매우 작은 거겠죠. 이렇게 태양계를 연구하는 게 고전역학이겠고, 쉽게 설명을 해보면 그 다음에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이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자, 고전역학의 사례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고전역학에 무엇이 있는가? 라이브 사이언스와 네이버 지식백과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참조를 하면 꼭 출처를 밝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걸 만드신 분들에게 그분들의 노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 고전역학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뉴턴의 제1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나아가는 건 계속 나아가려 하고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뉴턴의 두 번째 법칙, 운동량과 충격량은 똑같다. 뭐 이런 거고,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예를 들면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우리가 누르는 힘과 의자가 떠받치는 힘이 같으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역시 뉴턴 형님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도 고전역학이죠.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자, 그리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 뭐 두 개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베르누이 원리, 이건 유체역학에서 사용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고전역학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양자역학은 뭘까?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자, 양자역학. 우리가 이미 이제 이건 알고 있죠. 양자역학에서 양자란 무엇인가?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데 빛의 입자를 영어 단어로 포톤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광자가 되겠고, 그리고 원자에서 가장 작은 건 일렉트론이잖아요. 예를 들면 리튬이 있으면 뭐 여기 그 원자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 전자를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자역학을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이 고양이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등장을 할까?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양자 중첩의 이상한 속성을 설명해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고 실험이 뭐냐면 뭐 어떤 게 사고 났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알죠. 사실은 thought experiment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실험이죠. 그리고 양자 중첩이 뭔 말인지 어려운데 여기 슈퍼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라는 게 포지션 위치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위치를 잡은 거 위에 또 다른 뭔가가 위치를 잡는 것, 이게 슈퍼 포지션이겠죠. 예를 들면 이걸 좀 더 쉽게 해보면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호수 위에 두 개의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커져 가겠죠. 양쪽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 이렇게 막 계속 중첩이 계속 되겠죠. 이렇게 이해해두면 중첩이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자, 고전역학에서는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고전역학에서는 뭐 빨간 고양이가 있고 파란 고양이가 있으면 상자로 가린다 할지라도 상자 안에는 역시 빨간 고양이와 파란 고양이가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죠. 이 상자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린 상자 안에 빨간 고양이와 파란 고양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상자를 걷어내면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고양이가 난리 법석이죠. 예를 들면 자,
실제로는 이렇게 빨간 고양이와 파란 고양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슈퍼 포지션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슈퍼 이거 괜히 쓰기 시작했나? 다 어렵네. 포지션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포지션이라는 게 겹치는 거였죠? 겹치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자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빨간 고양이와 파란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반면에 파란 고양이와 빨간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네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마리가 이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빨간 고양이와 빨간 고양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파란 고양이와 파란 고양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고양이가 8마리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고양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2마리가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자 안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실제로 그렇대요. 양자 중첩이라는 것. 고전역학에서는 이렇게 확연히 다른 빨간 고양이와 초록 고양이가 등장을 하지만 이 빨간 고양이와 초록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이제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놓으면 편한 거죠. 이 고양이는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거를 실제 세상에서 관측을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측한 형태이고 실제로는 양자는 이렇게 중첩되어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그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실험은 실제 실험은 아니죠. 그냥 사고 실험이고 그러니까 고전역학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실험이겠죠. 양자역학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저게 뭔 얘기야? 저게 실제로 가능해? 저런 실험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걸 알면 이제 이해가 편해요. 좀 이해가 가요. 하이드로젠 애텀, 그러니까 수소 원자인데 우리가 수소 원자를 그릴 때 이렇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리고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이렇게 그렸죠. 자, 이게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바라보는 수소이고 양자역학에서 바라보는 수소는 이놈의 전자가 사방에 존재하죠. 여기엔 하나밖에 없는데 사방에 존재. 여기서도 관측되고 여기서도 관측되고 여기서도 관측되고 막 사방에서 관측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즉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어디에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즉 너무 중첩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이 빨간 고양이와 파란 고양이는 빨간 고양이와 파란 고양이로 존재할 수도 있고 파란 고양이와 빨간 고양이로 존재할 수도 있고 빨간 고양이와 빨간 고양이로 존재할 수도 있고 초록 고양이와 초록 고양이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게 확실해야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확실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확실하고 확률적이면 그걸 어떻게 컴퓨터를 만든다는 건지 아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see you later.